보수 성향의 판사들도 아닙니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도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결을 달리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의 약간 갈등 양상은 뭐 지금 쭉 있어 왔던 것이고, 검찰과 법원, 이 사법부는 약간의 다른 영역인 것인데, 이제 이 사법부, 판사들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는 거죠. 그 판사들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결을 같이 한다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말이죠.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어디에서 어떻게? 네, 판사들이 전용으로 쓰는 인터넷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판사판이라는 게시판인데요. 이판사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소속의 핵심 판사가 만든 게시판이고요. 회원은 한 6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게시판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요? 요새 청와대와 행정부의 막 나가는 행동에 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와대가 영장을 무시한 그런 행태에 참 암담하다. 사법부의 입장이 좀 표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이판사판이에요? 저 사이트 이름이? 네, 이름이 이판사판입니다. 이판사판. 그런데요.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에 익명 게시판에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이던 판사들인데 A 판사는 그 이제 통신망에 청와대가 압수수색 거부한 거는 적법한 수사를 불응한 겁니다. 얼마 전에 왜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청와대가 불응하면서. 이제 그거를 꼬집는 거예요. 청와대가 압수수색 거부한 거는요. 적법한 수사를 불응한 거예요. B판사. 청와대의 구차한 주장 대단히 웃깁니다. 다음엔 그럼 구속영장도 불응할 겁니까? C판사. 압수수색 영장은요. 불특정이라고 거부하고 검찰이 추후에 상세적으로 딱 특정을 하니까 법원이 한 게 아니라고 또 거부하고 말은 화려하지만 본질은 그냥 영장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검찰들이 비판한 게 아니에요. 판사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 말씀처럼 사실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이나 혹은 또 사법기관 뭐 또 통틀어서 가장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는 집단이 판사들입니다. 오, 판사들. 판사들이 기억하세요? 판사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그러고 또는 보니. 행정부에 대해서 뭐 이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거나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집단으로 유명하죠. 예.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치 물꼬를 트듯이 하나의 글이 올라가자마자 연달아서 댓글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사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상황을 하나의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현상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현행 정부에서 지금 좀 전에 검사들이 이문정 검사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거나 네. 지금 이 자기 진영이라고 생각했던 인권법 연구회 소속의 판사가 만든 이 게시판에 올린 글,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동일선상으로 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문정 검사야말로 사실 현 정부에서, 현 청와대에서 굉장히 하나의 상징, 줄탁동시에 줄로 해당하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상징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상징을 또 굉장히 많이 또 언급도 했어요. 조국 전 장관도 이문정한테 의견 들으세요. 언급을 하고. 그런데 그 상징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이 100개나 넘게 달리고 또 이 진보 진영이라고 생각했던 판사들이 사실 이 영장 압수수색에 대해서 비판한 건 자신들을 비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유가 이거예요. 네. 특정하지 않다. 이 영장이 이 압수수색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되돌렸는데 그렇다면 이 영장 담당 판사는 특정하지도 않은 그런 영장을 지금 발부시켜준 거예요. 예,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기본에 ABC도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한 건데. 판사가 바보가 되는 거죠. 예, 비판사가 한 말이 이거예요. 지금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는 건 얼마나 엄중한 거냐. 지금 시국에서. 예. 그렇다면 그 특정하지도 않았을 리도 없고, 그렇게 특정하지 않았다는 건 아예 정말 구차한 변명이 아니냐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이 판사들이 보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부 또는 청와대가 너무 독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있다. 삼권 분립을 지금 파손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어떤 견제가 아니라 도리어 사법부의 정당한 어떤 행위조차도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진보 성향의 판사들도
이제 지금의 청와대를 좀 비판하고 있다 이런 건데 진보 역시나 지금 친여 성향의 NGO 시민단체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단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아마 이 시민단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그렇죠. 예. 김 기자 참여연대 얘기 좀 해봐요. 네, 참여연대 핵심 간부 또한 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양홍석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고 첫 단추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갔고 마치 이것은 폐병 환자의 다리를 절단해서 휠체어에 앉은 격이다 이런 비유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법이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 있잖아요. 그 공수처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호러다. 공포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양 소장은 과거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당 당시 야당에서 반대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관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조국 사태 이후에 등 돌린 참여연대 핵심 인사가 지금 양홍석 부위원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9월 김경률 집행위원장은 조국은 권력형 범죄입니다. 진보의 분열 아닌 몰락입니다 하면서 사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지난해 10월은 조혜경이라는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조국 사태로 인해 참여연대가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했습니다. 역시 사표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짚어드린 대로 양홍석 부위원장이 하나 그만할래요. 문재인 정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사표 던지고 나왔다는 거죠. 조국 사태 이후에 등 돌린 참여연대 핵심 인사들. 글쎄요. 이 부분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조금이나마 뼈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참여연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주제입니다. 이게 정치인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물론 저 같은 일반인들도 말을 잘해야 되지만 특히 정치인은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 혼납니다.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